네, 안녕하세요. 2024년 오늘 2월 8일 목요일 오프닝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유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이제 주식시장이 출발을 좀 했는데 바로 좀 시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7.86포인트 정도 올라서 출발을 했고요. 0.3% 가까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2617포인트 기록하고 있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잘 이어지는 분위기고, 다만 이제 하락 종목이 조금은 더 많습니다. 한 10개 정도 조금 많은 편이고, 코스닥은 4.74포인트 올라서 0.58% 상승하고 있습니다. 816포인트고요. 상승이 763개, 하락은 580개 정도 기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양대 시장 모두 다 좀 좋은 출발을 일단 좀 보이곤 있는데, 확실히 뭐 삼성전자가 좀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게 좀 네. 아쉽긴 하지만 하이닉스랑 LG엔솔이 좋은 출발 보였고, 역시 오늘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어제부터 2차 전지가 좋았는데 오늘도 좋은 것 같아요. LG화학이 4%, 어제 24조 원인가요? 그 네. GM 대규모 공급 계약 공시가 뜨면서 어제 시간에서 주가도 좋았고요.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고, 또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가 오늘도 각각 3% 가까이 오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20%나, 아마 삼성 M&A가 또 있는 것 같긴 그 한데, 이름 바꾸고. 예, 네. 그래서 진짜 이제 삼성 쪽으로 완전히 뭐 흡수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옆한지 20% 오르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특히 좀 시총 상위 기업들이 좀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한번 또 시장 체크해 주시죠. 네, 뭐 말씀드리는 순간 삼성전자도 강보합 반전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분위기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뭐 종목상에서는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LG화학의 급등세, 뭐 우선주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어저께 시간에서 움직였던 것보다는 좀 뭐 미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움직임보다는 좀 둔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학업종 내에서 또 눈에 띄는 종목은 KCC입니다. 오늘도 3%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이런 저밸류 종목군들의 움직임에 또 일부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또 3%의 반등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전체적인 강세의 폭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고, 오늘 또 만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수급적인 단기 물량에 대한 부분도 소화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운수청 업종에서는 지금 HMM이 아무래도 관련 소식이 있다 보니까 3%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기아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은 보합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확실하게 분위기가 다른 게 언급해 주셨던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급등이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고, 자, 에코프로 BM이 2%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큰 폭의 강세보다는 조금은 속도가 줄어드는 모습이어서 오늘도 이제 거래를 얼마만큼 실어낼 것이냐를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에코프로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대1의 그 액면 분할 자체가 실제로 나타날 것인지, 또 에코프로 BM은 정말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는 것인지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다양한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는데, 리노공업도 움직이고 있고, 네오셈, 가온칩스, 그다음에 뭐 넥스트칩, 칩스앤미디어, 뭐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군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ID 부품 쪽에서 오늘 다원시스의 큰 하락이 눈에 띄고 있고요. SPG의 상승세, 그 다음에 뭐 UTI의 상승세 정도가 눈에 띄고 있고, 소프트웨어 업종은 뭐 굉장히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종목 간 등락이 좀 엇갈리면서 코스닥 시장은 뭐 지수는 오늘 견조한데 종목들 중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 자체 출발은 좋지만 사실 어제도 오전에 보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오전만 해도.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반전되면서 오후에 좀 큰 폭의 또 상승을 보였는데, 근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훨씬 더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 그 코스닥의 시총 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오늘 보니까 가온칩스란 기업이 11% 오르는 건 아마 그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가 네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시간에서 아마 보셨겠지만 30%. 예, 무려 30%가 넘는. 다 얘기하는 게 또 AI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AI 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관련된 이 가온칩스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로 많이 알려져 있죠. 반도체 이제 설계 회사랑
요 파운드리 회사 이제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오늘 주가가 11%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조금 부진했다가 요즘에 조금 힘내는 기업이 현대임스. 예, 여기도 오늘 5%, 엠노 뭐 이런 기업들 좋은데 다만 오늘 좀 빠지는 거 보니까 그 잘 나가던 좀 엔캠이 좀 쉬어가네요 요즘에. 네. 오늘 좀 쉬어가고 신성 델타테크 좀 빠지는데 오늘 좀 약간 좀 부진한 섹터들도 한번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섹터별로 살펴봤을 때 뭐 가장 눈에 띄는 약세 종목은 뭐 언급하셨던 대로 오늘은 뭐 크게 약세 종목군들이 눈에 띄고 있지 네. 않은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섬유유복 업종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종목으로 봤을 땐 FNF의 하락세, 그다음에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지금 뭐 HMM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자 오늘은 항공주들도 소폭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진에어, TA항공 등 뭐 약세가 나타나는 종목이 일부 존재하고 있고, 통신업종 약보합권 정도, 그외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플러스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지금 뭐 상승폭을 보면 아무래도 포스코의 상승으로 인해서 철강금속 업종이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뭐 이 안에서 뭐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화학업종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LG화학과 KCC 이 두 종목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양상이지만 코스모 신소재를 포함해서 코스모 화학, 뭐 금양, 금호타이어, 하나솔루션 등 다양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화학업종도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업종도 오늘 또 강세네요. 일단 지금 하나투자증권을 축으로 해서 키움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세를 보이는 테마 쪽을 살펴보면 테마 쪽에서는 해운주와 함께 오랜 동안 강세를 보였던 손해보험주들 중에서 좀 조정이 나타나는 종목이 있죠. 오늘은 삼성화재를 제외하고는 뭐 보험주들은 조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정부의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는 뭐 일부 종목군들, 뭐 삼성출판사 같은 종목군들은 뭐 급등했다가 오늘은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세븐 같은 종목군들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일단 제약바이오 쪽도 조금은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2차전지 쪽으로 또 시장의 무게가 좀 옮겨가면서 앞티머스 사이언스라든지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군들이 뭐 4%에서 3%가량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약세 종목군들은 일단 좀 많은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약세의 폭은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고, 해운주나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일부 테마주들의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한마디로 굉장히 좀 견조한 네.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 대체적인 분위기는 또 강세 쪽, 그리고 어제는 사실 저 PBR주하고 2차 전지가 같이 가는 굉장히 생소한 그림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은 2차 전지가 또 강한 가운데 반도체가 같이 가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생소해요. 왜냐하면 서로 약간 좀 상극이에요. 같이 좀 잘 안 가는 편인데 이제 어제 오늘 2차 전지가 좀 힘을 좀 내면서 그 내는 가운데 이쪽으로만 자금이 쏠리는 게 아니라 확실히 지금은 여러 좀 업종들이 같이 좀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의 흐름들이 일단 계속해서 어제부터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보니까 저 PBR은 좀 힘이 좀 빠지는 거죠. 오늘 보니까 뭐 기아도 약간 빠지고 네. LG도 좀 밀리고 있고 지주사들 약간 밀리는데 저 PBR도 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오늘은? 네, 현대차가 힘을 내고 있는 것 정도가 좀 눈에 띄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종목군들의 탄력은 조금 뭐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보험주나 이런 종목군들 좀 밀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업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증권주는 또 견조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뭐 KCC를 비롯해서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가 또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전체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해당 종목군들도 약간 뭐 재료 노출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지주사들이 속해 있는 업종이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네. 그 서비스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을 또 살펴보시면 지금 뭐 여기는 급락하는 종목도 있지만 뭐 일부 종목군들은 또 견조한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카카오도 오늘 1%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 실적 발표한 이후에 뭐 넷마블도 소폭의 강세는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투어도 뭐 최근 들어서는 뭐 꾸준하게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우그룹 내에서의 뭐 다우데이터가 뭐 지주사라고 봐야 되겠지만 뭐 다우기술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뭐 큰 하락을 보이고 있다, 아니면 뭐 수급이 바뀌었다,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판단보다는 일단 시장의 중심축이 약간 2차 전지 쪽으로 옮겨오면서 이쪽 종목군들의 호흡 고르기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일단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게 외국인과 연기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가 오늘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400억 정도의 매도죠. 물론 업종별로 어디를 좀 파나요 오늘? 네,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과 화학 업종에 대한 매도인데 화학 업종은 지금 LG화학 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기전자 업종은 지금 삼성전자 쪽에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운수장비는 좀 엇갈리고 있죠. 현대차는 사면서 기아에 대해서는 소폭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고 연기금은 강하게 삽니다. 오늘도 전기전자를 중심축으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연기금은 여전히 강하게 사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결국 또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가 팔면서 주 초에 흔들렸다가 주 중반에는 또 금융투자가 대규모 매수하면서 어제 시장 끌어올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의 이 옵션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냐도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금액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뭐 1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이 부분은 크게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은 변함없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대응은 뭐 큰 흐름의 변화 없이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계속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쪽이 지금 HLB, 어버브 반도체, 창구 기준으로 이런 종목군들의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 코스닥 쪽의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대응 방향은 뭐 최근 들어서는 조금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는 좀 매물이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시장 움직임 한번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도 이번 주 초에 좀 약간 힘들었잖아요. 월화는 또 증시 분위기가 또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썰렁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수요일 날 좀 극적으로 좀 살아났고 그게 이제 오늘까지 잘 전달되고 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는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정말 끝없이 가고 있잖아요. 네. 뭐 오늘도 S&P 500이 또 사상 최고치인데 사실 이게 사상 최고치면 물론 이제 당연히 주식시장 오르는 것 자체는 좋은데 또 한편에서는 언제 또 저러다가 급 나가면 어떡할까 이 걱정이 되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 이익이나 이런 거 보면은 좋은데 문제는 밸류는 비싸고 또 미국은 너무나 빅테크 위주로만 가는 것 같고 그 온기가 많이 확산되는 것 같지는 아직은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떨까요? 이 미국장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급 나갈 또 이유도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가 미국을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약간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또 우리나라 정치에 영향을 워낙 많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다음 주 그러니까 21일 날이 엔비디아 실적이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별로 이슈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라면 한국 증시도 그냥 포지션을 유지하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오늘 사실 고민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좀 네. 어떻게 좀 바라보겠어요? 미국과 좀 연동해가지고. 저는 연휴 전에 뭐 주식을 뭐 좋은 종목군들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팔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 분위기가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네. 뭐 갑자기 뭐 미국 채권 뭐 수익률이 뭐 급변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그 조그만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뭐 큰 대형 은행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지 않는 이상 지금 뭐 분위기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에서 저는 예상치를 만약에 비트하는 정도의 실적이라면 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엔비디아가. 지금 엔비디아는 뭐 무조건 다 잘 나와야 돼요. 실적은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전망도 엄청 공격적으로 계속 쏟아내지 않으면 지금의 주가 상승을 계속 이어가기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이 미국이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는 건 우리는 미국이 아니니까 그렇죠. 미국만큼 AI에 정말로 깊게 인볼브되어 있는 종목이 우리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뭐 하이닉스라고 해봐야 SK하이닉스도 결국은 엔비디아에 섞여서 인볼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AI 관련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임을 본다면 뭐 비만치료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그들의 신고가에 못 쫓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도 생산하는 기업이 아무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가장 메인 포인트인 AI와 관련된 연관된 종목이 우리나라에는 기껏해야 한 두 달이 건너서 있다. 그 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도 역시 아직 개발된 데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차이는 반드시 인지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시장이 꺾였을 때 우리 시장이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PBR, 뭐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들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기술주 꺾이면서 우리나라의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을 때 뭐 그런 좀 무거운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을 방어해주거나 뭔가 방어의 성격을 나타낸다면 그것도 달라지는 분위기일 수 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2월 2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뭐 지금 분위기가 크게 바뀌긴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하락이 기술주 위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장의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시장을 방어해주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면 생각보다 우리 시장의 낙폭이 미국이 빠질 때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연휴가 있기 때문에 참 이 고민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강세장일 때 갑자기 막 연휴 있다고 해서 하락장으로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 저도 과거에 이제 보면 그 약세장 흐름 속에서 그 연휴가 좀 길면요, 결국 연휴 끝나고도 안 좋더라고요. 끝나고 나서도 또 빠지는 장이 네. 연출이 되는데,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약세장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좀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숨고르기인데, 그런 걸 본다면 또 21일까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좀 뭔가 공백 상태.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또 미국 소비자 물가는 있겠지만 큰 변화가 없다면 국내 증시도 좀 견조하진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밸류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일본의 사례를 굉장히 많이들 네. 거론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일본은 오래전부터 굉장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걸 따라서 급하게 저는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유지할 수 있게 그 기초를 좀 잘 다져서 꾸준히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그냥 단발성으로 좀 하다 말아버리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 시장은 초점은 그건 것 같아요. 자기 자본 이익률을 이제 올리라는 건데, 올리는 방법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자본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이익보다는 다 자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환원, 주주환원 하면 이 자본이 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ROE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물론 이제 당연히 주주환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또 한 가지는 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지. 그러니까 정부가 할 역할 중에 또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 구조적 성장이 또 나와줘야 이 어떻게 보면 떡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주주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익이 안 나면 아무리 주주환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2월 말에 이제 나오는 정책은 많은 분들이 사실 좀 걱정도 하고 계세요. 별게 없을까봐. 네. 그런 걱정도 있고 기대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2월 말까지의 좀 모멘텀은 남아있지만 그 모멘텀이 좀 유지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좀 좋은 모멘텀이 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신문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블랙 앤 화이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잘한 기업하고 못한 기업을 딱 분리해서 공시를 이 거래소에서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못한 기업들 좀 망신주의 같은데, 그래도 좀 김정희 의원님도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좀 강제성이 있을까요? 일본은 좀 이렇게 상장 폐지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좀 강제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은 뭐 여러 가지의 그 강제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수 편입, 프라임 지수의 편입도 안 해주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뭐 흑목 가리는 것처럼 약간의 그런 우회반 가리는 것 같은 그런 확실한 어떤 페널티를 좀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도 일단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책을 잘하는 쪽에 이익을 주는 것, 베네핏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페널티가 없으면 과연 기업들이 할까? 기존에 지금까지 대주주를 위해서만 일했던 이사회라든지 이런 쪽이 과연 바뀔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포인트는 그런 강제할 사항들이 뭐 법이 되든 시행령이 되든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뭐 최근의 반등을 다 그런 종목들이, 지수가 아니라 그런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되돌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메인 포인트는 뭐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또 연기금이 어쨌든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 골라서 사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니까, 그 외국인과 연기금이 믿고 있는 그 정도의 수급 유입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좋은 대책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2월 말에 우리도 뭐 일본과 똑같은 정책을 할 수도 없고 효과가 똑같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지금 정부가 은행 소유하고 있고 은행이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난 13년간 엄청나게 ETF로 주식을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그립이 그만큼 센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좀 더 말을 잘 듣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연기금이 뭐 지분 들고 있어도 자신들이 뭐
의견 하나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의견을 내는 것까지도 왈가왈부 말이 많은 상황이라서 일본과 똑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 그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을 이번에 준다면 저는 올 한 해 이게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걱정되는 건 또 이게 기대만큼 또 너무 효과가 없을까봐 네네. 그건 좀 걱정은 되는데 특히 이제 네. 국회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법 통과할 수 있냐?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뭐 지금 그 외 다른 요소들 증권 시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부분들이야 뭐 정부가 나서면 할 수 네네. 있는데 문제는 뭐 상법 개정을 포함한 법 개정이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되느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 저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좀 네,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돼야 저도 이제 정말 제도적으로 모든 게 바뀌는 거니까 좀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겠고 오늘 보니까 일부 폴더블 폰 관련주도 움직이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뉴스 보면서 느낀 게 오다가 이렇게 뉴스 검색하다 보니까 애플 뭐 폴더블 폰 출시한다 뭐 준비한 네. 이 얘기가 많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근데 이번만 있었던 이슈는 아니고 그렇죠. 우리 많이 당했거든요 사실. 네. 이거 진짜 하나? 근데 또 얘기 안 들어가고 그냥 쏙 들어가 버리고. 근데 뭐 폴더블 아이패드인가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자꾸 뭔가 좀 군불은 지펴주는데 애플은 얘기를 안 하니까 좀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폴더블 폰 쪽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애플도 참전하려고 개인적으로 좀 보시는지 중국은 진짜 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핵심 포인트는 이제 그 폴더블 폰이 두 가지만 나온 거잖아요. 플립하고 이제 폴드 두 예. 가지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저가형 버전도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저가형 버전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일부 부품들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애플 얘기는 뭐 벌써 한 재작년부터 25년 네, 정도에 계속 만들 맞아요. 거다라는 네. 얘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해서 애플이 반드시 한 건 아니지만 동일 이슈가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것은 움직임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애플도 어느 정도의 폼팩터 변화는 조금 가져가지 않을까. 그게 폰은 아니고 설사 뭐 패드로 가는 그런 뭐 경향이 그럴 수 있을지라도 있죠. 네,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폴더블 폰을 내놓고 있고 국내에도 이제 모델이 두 가지에서 뭐 세 가지 네 가지로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면 어느 정도의 반등 정도를 노려볼 수 있는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옛날처럼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뭐 스마트폰에 큰 기대를 거시기보다는 그들 종목이 저평가되었다면 뭐 재평가되거나 아니면 제자리 정도로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뭐 KH바텍이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가장 민감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참 그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비전 프로도 내놓고 뭔가 새로운 이제 기기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이폰 외에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큰 그런 영향력이 없었는데 네. 일단 이번 비전 프로도 사실 반응은 엇갈립니다. 처음에는 와 했다가 네. 실사용기 나오니까 사용 시간이 줄고 있다. 뭐 이런 이제 후기들도 많은데 아직은 이제 초기 국면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애플이 과거랑은 다르게 이제 단일 어떤 스마트폰의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확실히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애플카도 뭐 연기됐다고는 하지만 보니까 연기된 거지 포기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애플카 네. 이슈 자체도.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좀 하드웨어적으로 시도는 할 것 같은데 애플 주주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시니까 애플의 행보가 또 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보고서보다는 어떤 이제 보고서 좀 보다 보니까 아 요거는 좀 그래도 이 팁 차원에서 좀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자료를 좀 만들어 왔거든요. 한번 봐주시면 이게 지금 배당 제도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냥 그 연말에 배당락이 딱 날짜가 딱 뻔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그 배당락 전날 종가에 갖고 있으면 난 이제 주주다. 아니다. 그냥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은 이게 각자 다 달라집니다. 이제 회사들마다 배당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또 전자공시 찾아보기도 좀 쉽지 않고 그렇죠. 하니까 그걸 좀 알려드리면 한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게 사실 그 신영증권의 박소연 연구원님이 최근에 쓰셨던 그 한국형 행동주의가 온다라는 보고서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한번 이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어디냐면 이제 네이버 같은데 검색하셔가지고 한국 상장회사 협의회 홈페이지 있거든요.
요걸 검색하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럼 저기 홈페이지에 저 메뉴 중에 상장 회사 정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저걸 눌러 보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 밑에 메뉴가 뜨죠. 그럼 맨 밑에 배당 기준일 안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제가 네모 박스를 해놨는데 저걸 한번 이제 눌러 보시면 됩니다. 저걸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떠요. 이제 저건 이제 날짜잖아요. 그래서 2월 또 옆으로 누르면 이제 3월이 나올 텐데 2월은 저 보면 맨 밑에 보시면 28일하고 29일 날 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네. 저게 뭐냐면 이제 기업들 현금 배당하는 그 기업들의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29일 걸 눌러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누르니까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29일이 기준일인 기업들의 목록이에요. 저기 이제 맨 밑에 현대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기준일 날 내가 종가의 주식 갖고 있는 건 주주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반드시 이틀 전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영업일수가 이틀 이제 거래가 이틀 후에 되다 보니 결제가 이틀 후에 되다 보니까 그래서 29일이면은 27일 종가에 반드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내가 주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 결정일이라고 중간에 돼 있잖아요. 저건 뭐냐면 배당을 아직 결정을 안 한 기업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3월 21일 날 얼마 줄지 그때 결정한다고 합니다. 저기 날짜 나와 있죠. 우리금융지주도 3월 22일 돼야 아는 거고. 근데 저기 배당 결정일이 없는 기업들은 이미 배당이 결정이 됐어요. 현대차도 공시했죠. 얼마 준다고. 네. 뭐 BNK 같은 경우가 410원 정도 주는 걸로 이제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이제 날짜별로 저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배당 투자 이번에 한번 하고 싶다 하는 분이나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저기 한국 상장사 저기 협의회 홈페이지 좀 들어가셔가지고 저 내용들 체크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기업마다 이게 일일이 다 전자공시 들어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좀 복잡하니까 한국 상장회사 협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그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당 제도가 어쨌든 올해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분기 배당하고 또 겹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주들은 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3월 말에 그렇죠. 네. 배당 나기 한 2번 이게 겹칠 것 같은데 그럼 주가 변동성이 좀 3월 말에는 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네요. 은행주들은. 그렇죠. 은행주, 뭐 보험주, 네. 증권주, 뭐 이런 종목군들은 원래 좀 심플했었는데 우리도 네. 이렇게 이제 개별 기업들의 날짜가 다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실제로 배당이 언제인지도 다 따져봐야 네, 되는 다 그런 따져봐요. 상황으로 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쉽게 투자하시는 방법이야 뭐 ETF, 고배당 ETF 같은 것들로 사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개별 종목을 담으신 분들은 뭐 배당을 뭐 신경 안 쓰시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신경을 쓰신다면 방금 뭐 상장기업 IR이라든지 네. 증권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좀 일정들 같은 것들 그 주의점 같은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뭐 대형주 투자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뭐 이렇게 산업과 연관돼서 크게 움직이는 종목도 또 배당 관련해서 수급이 분명히 유출입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제도가 바뀔 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몰랐다고 나는 내 이제 주준 줄 알고 옛날 생각하고 연말에 이제 갖고 있다가 연초에 팔아버렸어요. 네. 자기 주주라고 생각했는데 배당금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자기 잘못이에요. 네. 누구한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또 큰 기업들은 더더욱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제도 같은 것들 자기가 직접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잠깐만 광고 좀 보고 와서 또 나머지 다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수가 다시 좀 기운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623포인트, 13.87포인트 올라서 0.53%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일단 상승 종목이 525개 정도로 조금 더 이제 많은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분위기 자체는 다시 괜찮은 쪽으로 가고 있고 코스닥이 아까 잠깐 눌렸는데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820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상승률은 1%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급등세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코스피가 지금 관건은 그거죠. 이제 전고점 넘을 수 있겠느냐. 그게 좀 관건인데 이게 전고점이 저번에 보니까 2675.8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당장 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렇죠. 과연 다음 주인데 설 연휴 지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과식군에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넘으면 그 다음은 2,700, 800까지 이제 위가 좀 보이는 자리인데 과연 거기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이제 가장 그 어려운 자리가 항상 2,650 같아요. 좀 어떨까요? 이게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좀 넘어도 이상할 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네. 거 맞고 결국 뭐 삼성전자가 관건이겠죠. 네. 삼성전자가 얼마나 폭발력을 보여주느냐가 지수 상단을 만들어줄 것 같은데 뭐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목, 금 이틀간 급등하면서 미결작정을 쭉 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틀간 급등하면서 미결작정을 쌓아뒀던 거를 지난 월, 화 이틀간 또 강력하게 청산하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메인은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같이 사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건 어제, 그제, 어제 이게 3일 전이죠. 월, 화, 수 3일 동안 다 뭐냐면 10시 구간, 중국 증시가 출발되는 구간에 다 변화가 있었어요. 누르다가 돌리고 오르다가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오늘도 뭐 중국 증시가 일단 뭐 휴가 가기 이전에 마지막 변동성을 줄 수도 있는데 오늘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아직 안 사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요 이틀은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팔았다가 어저께는 엄청나게 샀는데 그러면 오늘 옵션 만기니까 관련된 물량들이 오늘 나올 수 있겠죠. 네. 결국 외국인 매수는 저는 오늘 오후장에 나온다. 종가 부근에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뭐 지수가 좀 빠질 수도 있고 뭐 오를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종가에도 외국인들이 금융투자의 물량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지금의 이 상승 방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들이 사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뭐 우리가 쉬는 동안 뭐 해외에서 정말 빅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지금의 상승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가시는 게 일단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줄고 있죠. 지금 네. 보니까 이제 아까 아침에 좀 팔더니 매도가 좀 이제 줄고 있고 오히려 기관은 좀 늘려가는 것 같고. 네. 요새 진짜 연기금이 좀 생각이 바뀌었나요? 지금 800억이나 사고 있네요. 글쎄요, 뭐 우리가 모르지만 뭐 네. 알게 모르게 어디서 압력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네. 반가운 일은 맞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제일 기대되는 건 연속정이 있겠느냐. 이걸 네.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연기금제가 수급을 보니까 1월 25일부터는 꾸준하게 이제 추세적으로는 좀 사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괜찮은데 사실 올해 연초 이후로는 연초 시작하자마자 막 하루에 1,000억씩 이게 팔아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네. 그거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24년 2월 8일 이제 설 연휴 앞두고 오늘 이제 연휴 전에 마지막 또 방송을 좀 진행해 봤는데 아무튼 1월 너무나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들 잘 견뎌내신 분들은 2월에 조금 보상 받는 그런 장이 나와서 좀 다행이고 특히 정말 생소한 테마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저 PBR이 4년 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을 네. 주도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런 장세도 나온 건 또 하나의 뭔가 변화죠. 근데 항상 저도 말씀드린 게 변화 속에서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의 분위기를 잘 감지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변화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쪽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거를 항상 또 잘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사실 저는 김종현 의원님은 다음 주에 계속 나오시는데 저는 다음 주에 제가 좀 어딜 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좀 방송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는 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래서 한번 좀 찾아뵙도록 하겠고 설 연휴 좀 잘 보내시고 김종현 의원님도 어쨌든 올해 좀 지금 2월까지 너무 고생하셨고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또 설 연휴니까 한 말씀 좀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뭐 연휴를 조금 그 마음 편하게, 네네. 마음 가볍게 보낼 수 있게 오늘도 증시가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증시, 일본 증시와 자꾸 이제 우리가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시장 내에서도 종목을 잘 고르면 네. 꽤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미국 증시나 세계 경제가 크게 상처를 입지 않는 이상 우리 증시도 그렇게 크게 밀릴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포커스를 두시고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를 연휴 기간에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뭐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정부가 정책만 잘 짜면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ROE 높고
주주환원 높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올 한해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네. 저는 연휴 기간에 좋은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정말 잘 바뀌기를 네. 다시 한번 좀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